더 잘 들립니다. 스피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기본적인 노이즈는 있어요. 그 노이즈가 있는데 이 소리가 크니까 우리 맨 앞에 계신 목사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간극이 커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뒤로 가면은 이 신호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뒤로 갈수록 자꾸 레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레벨은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인 잔존 노이즈에 가까워지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뒤에 분들이 메시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죠. 뭐냐면 공간의 울림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잔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흡음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사실 정면은 유리잖아요. 저거는 흡음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겁니다. 그대로 반사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 좁은 공간에서 괜찮아요. 근데 긴 공간에서는 이 소리가 또 가는 시간이 있어요. 가가지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설교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후면에 대해서 흡음 처리를 또 어떻게 하든가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크면은 그런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레벨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잔향이라든지 이런 잔존 노이즈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결국 뒤에 보조 스피커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음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음량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음고입니다. 음고는 소리가 높고 낮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주파수로 표현을 합니다. 주파수는 단위는 헤르츠라고 나타냅니다. 이 dB하고 헤르츠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음향기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헤르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1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1초를 기준으로 요런 하나의 원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실 원이 한 바퀴, 트랙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시간으로 정의하니까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한 주기가 1초에 몇 번 있는가? 요게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초에 20Hz부터 시작해 초당 20번 사이클 반복부터 2만 번 반복까지 20Hz에서 20k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음부터 안 들립니다. 저도 잘 안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고음한다고 보았는데 잘 안 들려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였는지 초등학교였는지 아이들이 컨닝을 하는 방법을 이걸 이용했어요. 선생님은 초고역 주파수가 안 들려요. 근데 얘네들은 초고역 주파수를 들어요. 초고역 주파수를 발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면은 1번에 3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닝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역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듣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고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답답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청력 손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고음력이 또 옛날만큼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더 답답한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자꾸 더 올려달라고 레벨을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네, 20에서 20kHz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고요. 여러분 이거 음악적인 부분이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건반 있죠? 이 건반이 있는데 이 건반에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가온도 영역의 라입니다. 가온라입니다. 라가 440Hz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440. 요게 국제 표준입니다. 440Hz를 기준으로 튜닝을 해요. 440Hz가 있고 그럼 그 한 옥타브 밑에 있는 주파수는 라는 반입니다. 220Hz예요. 한 옥타브 위는 880Hz예요. 요거를 우리가 음계가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있고 그 사이에 반은 5개 있잖아요. 전체가 반은 12개 구조예요. 12개를 정확하게 그 주파수 사이에 12등분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시기음계입니다. 요걸 평균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뭐 하나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440Hz 튜닝도 하지만 441, 442 튜닝도 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쉽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음악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클래식 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번 음악회 하는데 피아노를 몇 헤르츠 튜닝할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기도 해요. 그걸 하면은 어떤 분들은 440 튜닝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하이 테너 하시는 분들은 441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래요. 근데 그러면 난 그러면 441로 하면 난 노래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2헤르츠 차이가. 근데 그 2헤르츠 높이고 낮추고에 따라서 소리 빛깔이 달라져요. 튜닝 주파수 높이면은 소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화사해져요. 밝아지고 고주파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음역을 좀 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고음을 내기가 조금 힘들다, 버겁다 싶은 분들은 442 튜닝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하나 알아두면 우리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아까 피드백을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근데 피드백이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진 않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래도 줄여놔가지고 괜찮은데, 원래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은, 삐익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어떤 건 삐익 하면서 나게 하고, 어떤 건 삐익 하기도 또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건 주파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주파수가 다 다른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냐면 이 공간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간적 특성이 구조 거리가 가로, 세로, 앞뒤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특정 주파수에 딱 맞닥뜨려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같이 그나마 내렸으니까 망정인데 다 올리면은 유리 대 유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딱 부딪힐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파형을 보니까 주기를 볼 때 주파수 얘기할 때 이렇게 한 주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주기가 이렇게 가다가 정확하게 딱 끝과 끝이 딱 맞닥 떨어지는 게 주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주파수는 다시 더해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맞닥뜨리면 또 이만큼 커져요. 증폭되는 거죠. 쉽게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용적 때문에 그 용적에 해당되는 길이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피드백이 울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은 그거하고 배수 주파수 관계들은 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좋은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건 음향기기를 사용했을 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음향기기가 없을 때의 음향 문제는 전혀 이것과 해당이 없죠. 음향기기 없을 때든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그렇다 음향기기 없다 하더라도 뭐 피드백 문제 이런 건 안 생깁니다. 스피치 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음질의 환경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 옛날 3년 전부터 그 음향기기 없이 그렇죠. 그 굉장한 의사전달을 잘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음향의 어떤 이런 그 뭐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건축음향 파트입니다. 건축음향? 네, 건축음향이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에 로마를 가서 성당들 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었거든요. 보니까 그 구조는 사실은 거의 다 이 기본적으로 안에 사용하는 이 재질들이 전부 다 대리석 같은 그런 것들 쓰잖아요. 그런 것들 쓴 다음에 천정도 그렇게 천정에 보면 그 사제가 쓰는 위치에 가면 위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제 소리 되게 잘 들려요. 반사가 돼가지고 바로 저한테 다시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여기 천정 구조가 반사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청중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울림도 길고 반사도 잘 돼서 전달될 수 있게 해놔요. 결국은 건축 음향도 건축이라는 음향 기기가 있는 거네요. 건축 음향이 사실은 이제 건축 분야하고 이 물리 음향 분야가 두 개가 합쳐져서 보는 부분 쪽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음향은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는데 5,000명이 다 어떻게 들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꽤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그나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실 때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호숫가가 그 갈릴리 호숫을 넘어서 바다처럼 크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해풍이 불어온단 말이죠. 이 물 쪽에서 육지로 흘러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 바닷가 쪽으로 서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전달하게 되면
바람이 실어서 파형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이게 바람이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이제 큰 그런 공연장 같은 데들이 보면 그런 형태의 좀 원리를 따가지고 또 해놓은 야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고 실제 제가 그 현장을 못 가봐가지고 저도 한번 갈릴리오스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저기 연습실에 네. 그 단순한 명암기가 있어요. 네. 나도 목사 말씀대로 뭐 스피커 옆으로 가면 이렇게 삐 소리 나고 네. 뭐 안 맞으면 삐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스피커 위치도 같아요. 네. 또 어떤 마이크를 켜고 들으면 삐 소리가 나고 어떤 마이크는 또 안 나고 그래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제가 일단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마이크가 종류가 또 달라요. 종류가 다른 게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네, 마이크가 사실 이렇게 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스펙이 다 달라요. 스펙이 다 달라가지고 똑같은 마이크를 똑같은 세팅을 해가지고 똑같이 갖다 놓으면 사실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 있어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마이크를 4대나 놔뒀어요. 한 대 있을 때 괜찮은데 4대 놓고 다 켜고 나니까 피드백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스펙을 가진 마이크에 똑같은 소리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해지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그게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긴 되는데 실제 마이크는 스펙이 좀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마이크의 종류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다이나믹 마이크 다르고 콘덴서 마이크 원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색소폰 하시나요? 아니. 색소폰 아니시고 네.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은 음향기기,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음향기기 장사를 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쓰는 마이크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또 간혹 좀 피드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 제가 마이크 설명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등청감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셔도 돼요. 모셔도 되는데 혹시 그래도 음악에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집에 가면 옛날에 전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퀄라이저가 달려 있어요. 이퀄라이저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0에서 20kHz를 어디를 좀 배역을 더 높이고 낮추고 이거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주로 혹시 어떻게 세팅하셨나요? 나란히. 평평하게. 네.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그죠. 대부분 보면 우리 고정호흡이 얘기하신 것처럼 V자를 많이 그리거든요. 약간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그럼 완전한 V자는 안 하고 또 끝에 가서 살짝 우리 맞추더라고요. 약간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가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듣는 특성을 감안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대역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만약 1이라는 에너지를 가하잖아요. 1이라는 에너지로 가했을 때 1이라는 에너지는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뒤집힌 그래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 보면 제일 지금 레벨이 낮게 내려와 있는 쪽이 지금 4kHz 부근이거든요. 4kHz 부근인데 요 대역이 우리 귀에 제일 잘 들려요. 그래서 요게 되게 날카로운 소리거든요. 요 대역이 잘 들리고 다른 대역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프가. 높아지는 건 뭐냐면 저거처럼 동일하게 들리려면 저만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V자 그리는 게 맞아요. V자 그리면은 고역, 저역으로 갈수록 잘 안 들리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좀 더 균형 잡힌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갈매기 모양 만들고 V자 모양 만드는 게 과학적인 그 나름대로 체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우리가 고려하면 어떤 특성이 나오냐게 되면요. 자, 음향기기를 샀어요. 음향기기를 샀는데 음악을 플레이해요. CD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 플레이하면은 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나오는 순간 듣기가 싫어져요.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왜 CD처럼 포근하게 안 나오냐? 그런 플레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걔들은 음악이 작아도 잘 들리는데
왜 우린 그거 안 되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동일한 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CD로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이런 첨감 특성들 고려하고 악기 간의 밸런스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스튜디오 안에서 믹스하고 마스터링 해가지고 만들어내어진 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하는 거는 날 것과 같은 음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부합하게 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우리가 찬양팀이 섰을 때나 이렇게 레벨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만족스러운 음악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스피치 음향과 네. 그 음악 네. 음향과 다르다던데 그런 것은 왜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다르다는 표현이 이제 스피치에 조금 더 특성화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스피치로서는 음악 악기들 쓰는 것만큼 주파수 대를 그렇게 다 안 써도 되기도 하거든요. 메시지 전달. 주파수의 문제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또 우리 목소리만 잘 전달되도록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스피커들이 또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은 찬양팀 밴드하게 또 안 맞는 스피커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대역들과 요 목소리만 깨끗하게 전달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들 안에서 좀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네. 음악 위주로 예배하는 그 예배와 네. 그 스피치 위주로 예배하는 예배가 마이크가 바꿔 쓰면 네. 효율적일까요? 그 그래서 찬양팀 없는 교회는 굳이 그렇게 과하게 세팅 안 해도 저는 된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저희 계명대학교에도 가면 아담스 채플이라고 큰 대예배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찬양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스피치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메시지 되게 잘 들려요. 자, 마지막으로 음색입니다. 음색인데 요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색은 우리 아까 파형보니까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 보면 다 그렇게 달라요. 그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게 파형이 생긴 모양이 음색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음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둥그런 파형이죠. 여기 우리가 제일 흔히 음향에서는 쓰는 파형입니다. 테스트하는 톤이거든요. 저 톤이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둥그렇게 생긴 만큼 소리도 부드럽습니다. 둥근 소리를 냅니다. 뾰족한 것들은 뾰족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파형상에서 보면은 실제 이런 소리들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들은 우리 자연계에서 그렇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렇게 정확한 모양으로는. 특히 사인판은 없어요. 사인판은 없는데 사인판을 굳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텔레비전 방송 끝날 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요즘에는 24시간 방송을 하니까 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나오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나옵니다. 끝나면은 삐 소리 나죠. 그게 1kHz 사인파입니다. 1kHz 사인파를 가지고 모든 기계 레벨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 톤이 바로 이 사인파 톤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딱 끝나고 나면 치 나오잖아요. 요거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20에서 20kHz 전체 소리가 5개의 소리예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다 화이트로 표현하는데 보면 빛의 색이 다 합쳐지잖아요. 화이트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삼각파, 사각파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서 에너지 면적은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각파가 제일 큰 것 같죠, 그렇죠? 네. 사인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이죠. 발생하면은 제가 말한 이 사인파 소리가 나왔다 하고 들어왔다 하고 계속 증폭이 돼요. 증폭되면 얘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이 폭 자체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기계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한계 영역까지 다다르게 되고 에너지는 계속 차올라가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각파 형태가 돼버려요. 사각파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저게 일정 시간 이상 스피커를 계속 치면 스피커 고장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두시고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중요해요. 스피커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소리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소스의 어떤 퀄리티 측면으로 생각하는 마이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음향 시스템을 우리 바꿔야 되겠다. 바꿨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꿨는데 뭐 티도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꿨는데 티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피커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으로 스피커가 더 중요한. 이게 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스피커가 훨씬 비싸서. 왜냐하면 앰프 비싸잖아, 앰프. 저런 경우도 스피커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럴 수 있어요. 스피커 아까 소리가 커지면은 아까 등천만 곡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해가지고 저주파수 고주파수 잘 안 들리니까 레벨 높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레벨을 많이 높여놓게 되면 그 간극이 줄어들게 돼요. 저주파수 고주파수 안 들리는 게 레벨을 키우면 잘 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음향 장비를 구매하려고 해가지고 큰 마음을 먹은 다음에, 요즘에는 낙원상가 안 가지만은 실제 매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장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속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가면 상관없어요. 유명한 브랜드에 나 이거 살 건데 이걸 최대한 싸게 사겠다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몇 개 매장을 도는 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냥 저 한번 보러 왔어요. 우리 교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뭐 대략 한 요 정도 스피커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개를 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권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브랜드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지만은 되게 요즘 핫한 거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원래 그 사시려고 했던 거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면 그거 들려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더 크게 들려줘요. 얘가 출력이 좋다고 해서 레벨을 더 높여버려요. 레벨을 더 높여서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귀가 거기에 속아버려요. 음질이 더 좋게 들리네. 왜냐면 안 들리는 고음력, 저음력 막 더 빵빵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오면은 사온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크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음향 그 스피커 뭐 추천해줄 만한 거, 뭐 AV니 JBL이니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 그러는데, 그것만 그런 정도면 훌륭한 건가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겠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가장 흔히 쓰는 스피커들, JBL, 그 다음에 맥키는 미국 회사거든요. 맥키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쓰던 게 EV, 일렉트로 보이스 이렇게 많이 쓰고, 요 세 가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들은 보급형 라인부터 고급형 라인까지 다 있어요. 근데 맥키는 사실은 완전 고급형은 없어요. JBL하고 EV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근데 그 고급 모델로 가면은 그쪽은 우리가 좀 이 음향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설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엔트리급이라고 하죠. 고급형 모델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건 이미 가격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분들이 사는 게 더 싸게 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우리가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이하의 스피커 사겠다, 아니면 뭐 100 중반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JBL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EV라든지 그런 맥키 이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사셔도 나쁘지 않는 정도 안에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쉬실까요? 네. 근데 그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이게 또